박상현의 머물래. 저는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허리띠 풀고 편안하게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머물래. 예,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음식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어떤 음식입니까? 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지금 이 생선이 딱 제철입니다.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그 생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붕장어. 아, 붕장어. 예. 아니 이제 붕장어가 지금이 또 제철인 거는 1년 내내 먹는 거 아닌가 그렇죠. 했었는데. 네네. 아니 근데 이게 장어가 이름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저는 항상 누가 붕장어이라면 그건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 우리가 보통 먹는 게 이제 붕장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민물장어, 뱀장어라고 하는 민물장어가 있고 그리고 또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이 꼼장어. 공식 명칭은 먹장어.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여름에 많이 먹는 갯장어. 하모. 네, 하모.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장어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일상에서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있고 공식적인 명칭이 있고 심지어 또 일본 명칭이 있고 그러다 일본 명칭 해야지 굳이 붕장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안 하고 그러니까 헷갈려. 이 장어들은 사실은 전부 이제 바닷가에서 태어납니다. 바다에서 심해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곳은 바다인데 이제 민물장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실뱀장어일 때 강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강이나 하천에서 평생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민물장어라고 하고 나머지 갯장어, 붕장어 그다음에 꼼장어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바다에서 평생을 지내는데 그중에 이제 갯장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일본에 다 수출했었죠. 요즘은 이제 좀 먹고 있는데 대표적인 보양식이고 일본 사람들 최고의 여름 보양식으로 생각하는 게 갯장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또 유일하게 일본산보다 한국산이 더 좋다고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갯장어인데 요즘은 한국에서 다 먹거든요. 이제 수출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일본의 갯장어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근데 꼼장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장어들하고 좀 다른 게 척추 동물 중에서 가장 하등한 동물입니다. 꼼장어는. 아, 그래요? 예, 생기기도 좀 그렇게 그리고 얘는 그 턱이 없고 그냥 빨판 같은 주둥이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장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멀어서 먹장어라고 부르고 꼼장어라고 부르는 이유는 먹장어는 껍질을 벗겨놔도 10일 동안 살아 있어요. 꼼질꼼질거리면서. 그래서 그만큼 꼼지락거린다 그래서 잔인하긴 하네요. 꼼장어라고. 그걸 누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10일 동안 살아있는. 이게 사실은 뭐 옛날에 꼼장어가 우리가 처음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죽을 만들었거든요. 일스킨 그래가지고 이 장어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고 질긴데 이 꼼장어로 이제 우리 50년대 60년대 굉장히 큰 수출품이었습니다. 장어 가죽을 가공해서. 근데 얘를 벗겨놓고 나니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이제 자갈치에서 양념을 강하게 해가지고 꼼장어 구이를 만들어 먹었던 거죠. 근데 사실 꼼장어를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막 먹음직스럽다 그런 느낌이 전혀 그런 느낌 안 들죠. 막 꼬물꼬물하고 막 특히 뭐 짚불곰장어 이런 거 보시면 뭐 경악스럽죠. 근데 정말 맛있.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맛을 들이면 그다음부터 이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양념구이 드시다가 이제 소금구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점점 이게 차수가 높아지는 거죠. 소금구이 드시다가 짚불구이 드시면 또 이제 이게 진짜 장어 맛이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아니 앞서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붕장어는 1년 내내 우리가 수족관에서 보고 있는 고기라고 했는데 지금도 제철이라 하니까 지금이 뭐 특별히 더 맛있습니까? 사실 이제 장어가 붕장어 같은 경우에는 연중 잡히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 기장 쪽 우리 기장 쪽에서 많이 잡히는데 근데 제철은 7, 8월. 근데 이제 이 철이 제철이긴 한데 다른 그러니까 제철이 아닌 시기와 비교해서 크게 맛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여름에 특히 이제 우리 보양식으로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갯장어는 정말 여름이 제철이고 제철이 아닌 때하고 갯장어는 좀 맛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오히려 붕장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여름 가시기 전에 제가 꼭 한번 드시라고 그래서 가져 나와봤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시면 먹어야 됩니다. 원래 일본으로 수출되는 고급 어종이었다고 붕장어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붕장어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먹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 191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부산이나 통영 정도의 아주 일부 갯가 외에는 전혀 안
먹고 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이걸 이제 어획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거나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일본에 수출하거나. 근데 재밌는 게 그 저기 부산항 국제여객선 터미널 가면 이제 일본하고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그 전기 여객선 있지 않습니까? 그 여객선에 보면 일본에서는 물차는 그 붕장어를 갖고 옵니다. 저 꼼장어를 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으로 가는 물차는 붕장어를 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물물교환 하듯이 그렇게 무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죠. 아니 이제 붕장어를 보양식으로 먹어라. 우리 보통 이제 회로만 주로 먹어가지고 보양식으로 먹는 거는 뭔가 끓여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먹었습니까? 그 지금 이맘때 기장 쪽으로 이렇게 드라이브 하시다 보면 모든 오천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장어를 이렇게 이제 포를 떠가지고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장어를 뽀얀 장어살을 이렇게 햇볕에 말리는 거. 그다음에 뼈도 같이 말리죠. 그 뼈 구워 먹거나 튀겨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이게 저는 아주 부산다운 풍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부산 쪽에서는 이걸 주로 이제 잡아서 반건조 약간 꾸덕꾸덕하게 말리면 이 보통 이런 생선들은 말리면 맛도 깊어지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는 이걸 붕장어를 보관했다가 이제 다양하게 먹는데 큰 녀석들, 뭐 한 1kg 이상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주로 고아 먹었죠. 붕장어가 기름도 많고 단백질도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끓이면 뽀얀 국물이 나오고 위에 노란 기름이 둥둥 뜨거든요. 장어탕.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냥 장어 그 중탕이라 해가지고 그냥 고아가지고 약 먹듯이 이렇게 몸 좀 허약하신 분들은 많이 드셨고 그 다음에 좀 그거보단 작은 중짜 크기는 말려서 연탄불에 구워가지고 고추장 양념 이렇게 발라가지고 마지막에 바르잖아요. 그렇죠. 탁 발라서 드시고 그거보다 이제 작은 거 그 아주 진짜 정말 그 실뱀장 아주 작은 한 25cm, 30cm 정도 되는 것들은 이거 우리 구워가지고 끓여가지고 채반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여름에는 주로 부산과 기장에서는 저기 미꾸라지 대신에 장어 추어탕. 붕장어를 가지고 추어탕을 끓여 먹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름에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추어탕으로 구이로 그리고 또 고아서 이렇게 약처럼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붕장어는 탕으로 해 먹는데 민물장어는 탕으로는 안 해 먹는 거의. 근데 보통 우리 집에서 뭐 이렇게 보양식 할 때 뭐 환자가 있거나 하면 민물장어 구웠던 것 같은데 아니었는가? 민물장어도 많이 구웠었죠. 그래서 그래요? 그 냄새랑 막 이런 것들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근데 이제 민물장어가 비싸지니까 워낙에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 아집에는 이제 좀 사는 집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몰랐어요. 어렸을 때 좀 살았네. 그냥 뭐 그 물처럼 마셨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놀랬던 게 붕장어도 그렇게 먹는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저는 진짜 몸 안 좋을 때는 장어탕 제가 아는 집이 몇 군데 있거든요. 여수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시래기 넣고 탁 해가지고 끓여주는데 거기 그냥 덩어리째로 장어가 들어가요. 근데 그 한 그릇 먹고 나면은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개운하죠. 개운해요. 실제로 그거는 뭐 다른 어떤 생선들과 비교해가지고 붕장어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양질의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양식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 두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들이나 미네랄이 많으면 좋은데. 붕장어는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몸이 개운해지기도 하죠. 요새 이제 장을 보면 닭도 한 마리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죠. 근데 붕장어 그 닭 2마리 값이면 1kg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이니까 요 여름 보양식으로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붕장어 하면 아무래도 회 아닙니까? 회. 근데 이제 붕장어회 같은 경우에는 요거 탈수기로 이렇게 막 쌀알처럼 해갖고 다 돌려가지고 먹는데 이렇게 먹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보통 밥이라고 하죠. 밥처럼. 근데 이게 붕장어가 다 좋은데 딱 두 가지 단점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혈액 속에 아주 미량의 독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아주 치명적이거나 이러진 않은데 배앓이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붕장어 먹고 배앓이를 하셨던 분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름이 너무 지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양을 많이 먹게 되면 설사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예전에 분들은 아마 그 60대 이후 분들은 이전 분들은 아마 그거 하실 거예요. 붕장어 먹고 탈난 적이 많다라고. 이게 이제 이 혈액 속에 있는 미량의 독소와 그다음에 기름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못 찾다가 이걸 부산에서 발명하게 되는 거죠. 아주 터프하게 그냥 탈수기에 돌려버리는 거예요. 쫙 짜내버리는 거죠. 이게 부산에서 개발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확 짜고 나니까 이제 진짜 이 우리 그 막 고두밥처럼 푸석푸석하게 네네. 이렇게 되는데 장어가 워낙에 맛이 깊다 보니까 이렇게 다 짜내버려도 고소한 맛이 남아있고 오히려 담백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 회는 근데 아주 그냥 진짜 이 밥풀처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부산 사람이냐 부산 사람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 딱 보면 붕장어 회 먹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깻잎 한쪽에 딱 들고 숟가락으로 붕장어를 풀면 부산 사람. 네. 이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붕장어 많이 못 드신 분들.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탈수기만 해가지고 뭐 짤순인가? 그런 거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그 수산시장 갔는데 거기서 막 탈수기를 그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있었군요. 예전에는 그 정말 그 짤순이라 그래가지고 탈수 기능만 있는 맞아요. 그걸 썼었는데 그게 좀 비위생적이고 보기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아주 조그만한 사이즈의 그 붕장어 탈수 전용 기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걸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막 썰어낸 다음에 탈탈탈탈 돌려가지고 참 포슬포슬하게 딱 주는데 요것도 갑자기 먹고 싶네. 깻잎에다가 그치. 깻잎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맞아요. 붕장어 회도 구이도 다 맛있는데 혹시 붕장어 먹는 뭐 다른 방식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방금 김동현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이 통장어탕. 여수의 원래 명물인데 맞아요. 장어를 정말 통으로 그냥 포뜨지 않고 통으로 그냥 숭덩숭덩 썰어가지고 된장 베이스에 그리고 시래기 같이 넣어가지고 이게 통장어탕은 정말 여수의 명물 음식이고 여수에 가시면 제가 꼭 한번 해장으로 한번 드셔보시라고. 근데 진짜 장어는 특징이 뭐냐면 좀 비린내가 없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깨끗한 생선입니다. 그래요? 자체가. 그리고 비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늘이 없어가지고 비린내도 거의 없고 또 꼼장어 같은 경우는 점액질을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근데 그 붕장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점액질이 그냥 자기 몸을 물 속에서 이렇게 좀 보호하는 정도로만 나오기 때문에 붕장어는 제가 볼 때는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생선이 아닐까. 근데 손질할 때 보면 좀 무섭긴 해요. 못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탕탕탕 박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 잡는 아주머니들은 극락왕생하라고 빌어주면서 이제. 그 장어류는 사실 이제 생긴 것만 보면은 아주 좀 징그럽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 특히, 그리고 통영에 가시면 많이 드시는 게 통영 시락국. 유명하지 않습니까? 통영 시락국은 이 국물이 뽀얗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장어뼈나 장어 대가리를 가지고 육수를 냅니다. 그래요? 그래서 통영 그 시락국은 다른 데보다 훨씬 국물이 묵직하면서도 이 끝맛은 개운하게 나오는. 통영 사람들의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영양 보충하는 그게 시락국이었던 거죠. 여수 통장어탕, 통영 시락국, 다 먹고 싶네. 그러니까 이제 요런 탕도 있는데 또 기장에 드셔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붕장어하고 말미잘 넣어서 끓인 말미잘 매운탕 요게 또 인기라고. 말미잘. 저 방송에서 소개는 했는데 이거 먹으면 어떨까?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 식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에 한번 이 칼럼을 썼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말미잘을 먹는다고 이렇게 뜻밖의 특히 심지어 부산 분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기장에서는 꽤 인기 있는 게 이제 말미잘 탕 혹은 말미잘 매운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미잘이 잡히는 이유가 말미잘을 먹자고 잡지는 않았고 장어가 보통 통발 아니면 준학으로 잡거든요. 붕장어를. 근데 준학은 이제 긴 줄에다가 수백 개의 그 작은 줄에 그 미끼를 달아가지고 근데 이게 늘어놓으면 보통 말미잘이 우리가
지금 기장 쪽에 사는 말미잘이 주둥이가 한 15cm. 엄청 큽니다. 네. 15cm. 그렇게 커요? 네. 15cm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 입과 항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만 벌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낚싯줄을 던져 놓으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준하게 딸려 올라오면 다 버렸는데 버리는 것도 너무 귀찮고 일이어가지고 얘를 그걸 했던 거죠. 끓여보자. 끓여보자. 네. 그래서 처음에는 물메기탕 끓일 때 물메기의 그 물컹물컹한 식감하고 이 말미잘의 쫀득쫀득 꼬득꼬득한 식감 요게 너무 잘 어울렸다. 그래서 이제 이번엔 보양식으로 한번 해볼까. 어차피 같이 올라온 붕장어랑 이 말미잘이랑 같이 끓였는데 이게 이제 영양식이자 해장국이자 술안주 뭐 이래가지고 해장하러 갔다가 다시 술을 마시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죠. 네, 조심해야 돼. 무서운 식품이구나. 말미잘이 사실 좀 뭔가 외계 생명체처럼 생겨가지고 저는 사실 먹으러 갔는데 선뜻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갔는데 저는 안 먹어지더라고요. 이거 알고 가야 돼. 그래야지 이게 눈 딱 감고 한번 먹어보고 그다음에 맛있다. 그 박상현 마칼럼니스트는 세상 그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맛있다고. 난 개인적으로 다 좋아한다고. 싫어하는 게 뭘까?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음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다 좋아하고. 음식에 대한 편견 이런 건 전혀 없으시고. 편견은 없죠. 일단 다 먹어보자. 근데 진짜 오늘 붕장어는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점심 때 안 돼도 장어탕 드실 거고 저녁 때 되면은 야 무슨 장어탕이냐. 회 좀 떠와라. 그 회가 또 일반 회보다 조금 저렴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다른 회에 비해서. 그리고 이게 저희 아버지가 좀 아프셨을 때 다리가 다쳤을 때 정형외과에서 붕장어 드시라고. 그거는 꼭 좀 챙겨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단백질, 이게 말씀만 들으니까 딱 맞네요. 보양식이 맞네. 비도 오고 무릎도 쑤시고 한데 오늘 붕장어 한번 싸먹어야 되겠네. 진짜 그 포슬포슬한 붕장어 이렇게 그 초장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깻잎에 탁 해가지고 딱 먹으면 진짜. 그리고 이렇게 야채하고 좀 넣어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비벼 먹기도 하고 밥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또 오늘 좀 미션이 생겼네요. 말씀 붕장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현 마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오늘도 두루두루 조심하시면서 안전하게 보내입시다. 자갈치 아침에 17,957의 박성헌이었습니다.